이것도 조금 예민한, 민감한 질문일 수 있는데. 예민한 질문이 많네요. 네. 여기까지가 좀 비교할 수 있는데, 그 가격적인 거 말고, 이런 업체들은 조금 피하는 게 좋을 수 있다를 드러내는 특징들, 어떤 서비스적인 면이나 뭐 컨택을 했을 때 네네. 어떤 모습이라던가 조금은 더 알아봐야 된다. 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네. 납품을 나가서 뭐 교육이 됐든 전반적인 이 카페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던 이유가 네. 그런 얘기를 어디에서도 못 들어보셨던 경우가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두를 그 전에 쓰던 곳에서도 그냥 원두를 판매만 했지 이거를 어떻게 좀 추출을 하고, 그러니까 매장에 맞게, 네. 그러니까 사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네. 거기에 맞는 추출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맞춰주는 것들이 좀 필요했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조절을 하는지에 대한 얘기도 제대로 듣지 못하고 그냥 시간하고 뭐 추출 양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뭐 그렇게 그냥 좀 판매만 하고 끝나는 듯한 네, 그런 것들 많이 봤어요. 그런 것들을 계속 보면서 아 나는 이제 그러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고 그래서 네. 더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고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소통이 잘 안 되는 곳이에요.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에 그게 아무리 비싼 커피라고 할지라도 그게 내 매장에서 제대로 나오지 않거나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거는 비싼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맞아요. 뭐 이 부분은 뭐 인테리어도 그렇고 뭐 머신도 그렇고 원두도 그렇고 카페를 창업하시려는 자영업자 입장에서 만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그 업자들과의 관계를 소통 위주로 좀 생각을 해보신다면 좀 더 안정적이고 좀 마음 편안하게 오픈 운영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말씀해주신 이 소통이 진짜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런 지금 하고 계시는 이 원두 납품뿐만 아니라 뭐 머신도 문제 진짜 많이 생기잖아요. 장난 아니죠 진짜. 근데 그때가 소통이 제일 크잖아요, 진짜. 진짜 장사를 못하니까. 정말 장난 아니에요. 네. 막 머신분들이 판매하고 떠나시잖아요. 네. 이제 저는 이제 원두를 판매하고 계속 부딪히니까 장비에서 뭐가 문제가 생겼는데 이거 원두 잘못이다. 막 이렇게 그냥 넘겨버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완전 전적으로? 그냥 이거 추출이 안 돼요. 이러면 그 원두 문제니까 원두 그 판매하시는 분한테 전화해보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너무 단호한데? 네, 그리고 딱 전화 받고 너무 짜증나죠. 근데 너무 많이 겪어봤으니까 네 그냥 갈게요 해가지고 가가지고 장비 고쳐드리고 막 압력 바꿔드리고 막 그러고 와요. 근데 그런 분들이 많진 않은데 좀 네. 있으신 것 같아요, 진짜. 없지 않죠. 네. 저도 막 수강생분들 들어보면은 우리가 들었을 때 화나는 그런 사연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막 원두 납품을 이제 하시는데 그 세팅을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해주시고 차라리 말을 이렇게 하시고 유튜브 같은 걸로 차라리 좀 공부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도 말해주면 좋은데 그냥 이렇게 하면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막 한 달에 한 번씩 오시거나 그냥 문제 생기면 와가지고 뭘 잡아주셔도 비용을 받나 봐요. 근데 그 전에는 이상한 세팅으로 계속 내리고 계시던 거예요. 그분이 아예 몰라가지고. 근데 이제 그걸 말할 때 차라리 이게 전부가 아니니까 공부를 하셔라. 우린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근데 그분은 이렇게 하고 건드리지 마라. 이런 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이게 원두가 날이 가면 갈수록 이제 가스도 빠지고 그리고 혹시라도 뭐 청소를 하게 된다면 이게 좀 세팅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쵸. 제가 봤던 곳 중에서 진짜 당황스러웠던 해는 커피 추출을 한 8초 만에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커피가 너무 밍밍하니까 그걸 2번 추출해서 포샷? 네. 너무 밍밍하니까 그렇게 운영을 하고 계신 경우도. 근데 모르셨던 거예요, 아예? 몰랐던 거예요. 그렇게 하라니까? 그냥 이렇게 처음에 설치해주신 분이 이렇게 해놓고 갔으니까 그대로 했던 거죠. 아니면 뭐 원두를 납품해주신 분이 와가지고 요렇게 해서 내리시면 돼요 했는데 그 이후에 어떤 얘기도 없으니까 점점 빨라졌던 거죠, 이게. 그쵸, 원래 계속 달라지니까. 근데 이제 해결책을 안 알려줬으니까 그냥 전문가가 해놨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고 계셨던 거죠. 모르니까. 그렇기도 하고 혹시 뭐 이렇게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해서 전화를 했는데 문제 없다라는 식의 피드백 받기도 하고 또 그렇게 전문가가 문제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 사장님 입장에서 먹어보면 이거 내가 잘못 느끼나? 그럴 수 있죠. 네, 그리고 손님들한테 내가 봤을 때 딱히 손님들이 그거를 욕하지는 않거든요. 컴플레인 맛으로 잘 안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막 컴플레인을 하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그냥 안 오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그쵸. 왜 이러냐 하면서 이제 안 오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그냥 마시고 뭐야 하고 이제 하면 이제 제대로 된 피드백도 어렵고. 그럼 이제 오랜 기간 그렇게 하셨겠네요, 계속. 모르겠어요. 묻진 않았습니다. 네. 언제부터 그랬는지. 언제부터 그러셨는지는 제가 차마 물어보면 너무 좀 상심하실까봐 묻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렇게 하시면 된다. 그쵸. 말씀드려봤습니다.
근데 그 소통으로 계속해서 관리해주는 것도 중요한데 네. 초반에만 조금이라도 알려줬다면은 네. 세팅할 때는 아니면 그냥 가이드 어떤 이렇게 책자 같은 걸 보내준다거나 작게라도 아니면 네. 그냥 유튜브를 보라고 네. 물론 유튜브를 봐서 조금 이해가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요새는 저희도 올리고 많은 분들이 진짜 쉽게 설명한 영상이 많잖아요. 네네. 진짜 기초적인 거는 뭐 그래서 유튜브 채널에 올리신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막 계속 설명을 해도 한 번 설명해도 어차피 다음날 뭐 일주일 뒤에 다 까먹으신단 그쵸. 말이에요. 네. 새로 배운 그래서 그냥 링크를 보내드리고 진짜요? 네, 뭐 특정 부분에서 궁금해한 부분이 있으면은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링크를 그냥 걸어드리고 앞으로 계속 뭔가 궁금하거나 그리고 매장 운영하면서 이제 루틴이라는 게 좀 생겨야 되는데 네. 그런 루틴을 만들고자 했었을 때 참고할 만한 영상들 모아서 네, 알려드리기도 해요. 맞아. 근데 이게 진짜 뭐 모르는 경우에는 진짜 어쩔 수 없는데 이제 요새는 진짜 알 수 있는 매체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쵸. 결국에는 내가 안 당하려면은 내가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납품 받으시는 분들이 어쩔 수 없지만 스스로 이제 많이 찾아보시고 너무 뭔가 이상해 보이는데 그분 말만 너무 믿지 말고 이제 내가 직접 찾아보면서 하는 게 어느 정도는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 안 알려주는 업체도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스스로 하는 게 한 70% 이상이고요. 그쵸. 네, 근데 그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좀 시작을 그쵸. 열어줘야죠. 열어주면 너무 좋죠. 네. 네. 근데 이제 열어주시고 또 이제 궁금한 게 또 있을 때 또 피드백도 해주시고 네. 그게 이제 약간 장점이니까 소통이 조금 안 되는 업체는 조금 피하거나 다시 한번 잘 알아보는 게 좀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납품하시는 업체 입장에서 네. 컴플레인을 하기 전에 네. 요런 거는 몇 가지 체크를 해보셔라 할 수 있는 수준에서 업장에서 그 몇 가지 있을까요? 일단은 추출 루틴인 것 같아요. 루틴 그러니까 내가 원두를 얼마나 담고 네. 그러니까 보통의 그라인더 같은 경우에는 그라인딩 되는 양을 그 초로 계산을 해서 담기 때문에 네. 처음에 세팅해놨던 그대로 계속 사용을 하시면 담겨진 양들이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죠. 네, 뭐 그런 부분들 아니면은 뭐 내가 청소를 했다. 그래서 뭐 분해를 했다가 다시 조립을 해가지고 높낮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었는데 그런 것들이 파악이 안 돼 있다든가 하는 것처럼 내가 추출하면서 계속 사용하고 있는 도구들 이런 것들 민감하게 좀 보시고 원두에서 뭐 어떤 맛이 잘못 나온다라고 판단 들었을 때는 내가 지금 하는 동작들이 평상시 하던 것과 달라진 것이 없는가를 먼저 좀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없다 하게 된다면은 머신에서 뭐 확인 가능한 뭐 압력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 보시고 그 다음에 연락을 주시면 사실 이렇게 하더라도 자기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그걸 체크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루틴이 좀 잡혀 있을 경우에 체크가 가능한 부분이라서 근데 대신에 전화로 일단은 사전 체크를 좀 하고 가야 되니까 그 부분이 체크됐는지를 미리 말씀을 해주신다면 방문 드리고 같이 어떤 문제점을 확인해 가는 과정에서 좀 빠르고 편하게 맞춰 나갈 수 있는 거죠. 조금 시도해볼 수 있는 거는 영상 보시는 분들이 자기들 루틴을 어쨌든 좀 정형화를 시키고 또 이제 1인 매장 아니고 같이 일하는 매장이면 편차가 더 심할 수가 있잖아요. 그거를 최대한 정형화를 시키고 뭔가 맛이 틀어졌을 때 그 루틴을 먼저 체크하고 그런 질문도 저 엄청 많이 받거든요. 아니 그 특정 직원이 할 때만 맛이 맹한데 그럴 수도 있나요? 물어보시는 거예요. 보통의 경우에 그 직원이 힘이 엄청 세거나 엄청 약하다. 맞아요. 또는 이제 어떤 도징 작업에서가 보통 차이가 많이 오더라고요. 또는 레벨링 툴 쓰는 거는 그 돌릴 때 뭔가 그 느낌이 다르다거나 다른 직원분들이랑 사람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변수다 보니까 그거를 체크를 해보고 뭐 이제 그리고 저울 같은 것도 잘 일단 계량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연락을 해서 내가 다 체크해봤는데 괜찮은 것 같은데 그래도 맛이 뭔가 이상해요 라고 하면 이제 조금 더 답변하기가 좀 수월하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게 체크된 상황에서 대화를 하게 되면 일단 저부터 신뢰가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순간의 어떤 변화 때문에 이렇게 느끼신 게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해서 훨씬 더 좀 디테일한 부분들을 설명해 드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얘기를 많이 들을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잠깐 변한 걸로 먹자마자 맛 달라졌네 이게 아니라 그래도 체크를 좀 하시는 분이구나. 맛도 체크하고 본인이 하는 동작이나 장비도 체크를 하고 그러면은 금방 진짜 바로 찾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다짜고짜 전화해가지고 커피 달라졌는데요? 이러면은 어디서부터 찾아야 되는지 하나하나 다 체크해봐야 되잖아요. 다 체크해봐야죠. 그리고 그거를 한두 잔 가지고 체크가 아니라 꽤 많은 잔을 이제 뽑아가면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전화를 하면서 할 수는 없으니까. 그쵸. 진짜 그러면 난감하니까. 그쵸.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납품을 하시니까 직접적으로 대표님한테 관련이 있는 질문인데 네. 컴플레인이 있잖아요. 네. 뭐든지 우리가 네. 일을 하다 보면은 장사든 사업이든 그럼 이제 그 원두 커피 맛이 뭐 이상하다 또는 뭐 커피가 변한 것 같다 이런 컴플레인이 꽤 많나요?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네, 실제로 뭐 제 문제로 인해서 뭐 발생하는 경우도 있긴 하고 뭐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솔직하게 말해서? 네, 솔직하게 네. 말해서 뭐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네. 다하기는 하지만 약간 놓치는 부분들이 있고 그 부분을 이제 고객이 잡아낸다면 네네. 제 입장에서는 그건 잘못한 거 맞죠. 네. 그럼 인정하시고 그럼 그 인정하고 네. 뭐 전량 교체를 해드린다거나 그렇죠. 아니면은 그게 좀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고 고객님과 대화를 통해서 또 제가 어떤 특정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을 때 이해를 좀 해주신다면은 네. 세팅이나 이런 부분을 좀 해결해드리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가 사실 대부분이에요. 네. 뭐 제일 많은 경우들이 초보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가 커피를 판매를 하고 있지만 어떤 방식으로 판매하고 있는지 스스로 객관화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항상 사용하는 도구들도 오늘 사용하는 방식과 내일 사용하는 방식이 다르기도 하고요. 그렇게 되면 커피라는 게 또 이게 또 굉장히 또 민감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바뀌게 된다면은 사장님이 생각했을 때 좀 맛이 바뀌었다라고 느껴지시기도 하고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 사장님들이 처음 오픈하고 나서 굉장히 하드 워킹을 하세요. 그래서 컨디션이 정말 한 달 정도 지나면 바닥을 찍으세요. 너무 일을 많이 해가지고 너무 일을 많이 해가지고 그리고 또 열심히 하시는 분들 신메뉴를 또 뭐 그렇게 또 많이 이렇게 개발을 하시고 좀 자야 될 시간에도 막 신메뉴 개발하시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기는 한데 컨디션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사람의 감각이라는 게 좀 달라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항상 뭐 이번에 받고 나서 또 잘 먹어왔던 커피인 것 같은데 이 맛이 맞나? 아닌 것 같은데 내지는 또 열정에 불타올라서 세팅을 막 너무 많이 잡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나와서 막 에스프레소를 막 한 10잔을 들이키시 그렇게 되다 보니까 혀의 감각이 좀 없어지셔가지고 열정이 너무 넘쳐가지고 나중에 이제 세팅이나 이런 것들이 좀 과하게 바뀌어 있는 경우들도 좀 있고요. 그런 경우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저도 뭐 유선상이나 이런 것들로 확인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가보죠. 가서 사장님이 어떻게 추출하는지 한번 보고 그리고 나온 맛을 보고 저는 이제 계속해서 맛을 체크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잘 나오고 있는 건데 매장 운영하시면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셔서 센서리나 이런 부분이 좀 바뀌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때도 있고 아니면 뭐 도구나 이런 것들의 세팅이 조금 바뀌어가지고 추출이 좀 다르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죠. 워낙 변수가 진짜 많다 보니까 저희가 예전에는 그냥 원두 담아서 템핑하고 추출했는데 뭐 요새는 뭐 디스트리뷰팅을 하기도 하고 레벨링 툴을 사용하기도 하고 뭐 디스트리뷰팅 툴도 되게 다양한 것들이 생겼잖아요. 그런 것들을 사용할 때 사실 그냥 유튜브나 이런 데서 좋다고 하니까 사용하시는 경우들이 좀 대다수이다 보니까 거기를 세팅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 바꾼다던가 하는 경우들이 좀 있네요. 도구를 새로 막 바꿔가지고 그쵸. 본 다음에 나도 저거 써봐야겠다. 그렇죠. 뭐 내가 처음 카페를 시작을 하니까 한 3만 원짜리 레벨링 툴을 산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막 쓰다가 장사도 좀 되고 이거 더 좋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비싼 걸 산 거예요. 비싼 거 샀는데 그 레벨링 툴의 높낮이를 조절한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왔을 때 그 레벨링 툴의 깊이대로 그냥 하니까 이게 또 맛이 확 바뀌기도 하고 깊이가 많이 달라지니까. 그런 경우도 많을 것 같아요, 진짜. 그렇다 뭐 도구 바꿀 때마다 물어볼 수는 없으니까 물어볼 생각도 안 하고 굳이 생각도 안 하고 왜 이게 문제가 됐는가는 것도 생각 안 하시고. 맞아. 근데 그 정도로 커피가 진짜 예민하잖아요. 혹시 가장 조금 당황스러웠던 컴플레인 있으셨어요? 네. 뭐 사실 되게 재밌었던 에피소드 중에 하나인데 제가 이제 처음 납품을 시작을 하고 클레임이 좀 없다가 첫 클레임이 딱 들어올 때가 있었어요. 정말 너무 긴장되고 내가 설마 뭘 잘못한 게 아닐까 그래가지고 아예 싹 다 교체를 해드리려고 그분한테 팔았던 그 양만큼 다시 로스팅을 해서 챙겨갔어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바꿔드려야 운영을 또 하실 거니까 너무 말도 안 되는 맛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막 그렇게 하고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항상 로스팅 한 것들을 모아놓거든요. 왜냐하면 클레임이 걸리면 그걸 먹어보고 가려고. 그래서 먹어봤는데 문제가 딱히 없는 것 같은데 그때는 아직 경험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완전 바짝 쫄아서 갔어요. 가서 막 체크를 하는데 뭔가 저도 안 되는 거예요. 수출했는데? 그래서 뭘까 말이 되나 이게. 그래도 내가 그래도 해본 경험이 있는데 그래서 도구를 하나하나 했는데 레벨링 툴이 분해가 되어 있었어요. 분해요? 네, 그러니까 청소를 하시고 이걸 꽉 안 조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돌릴수록 점점 이게 들어갔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서 그렇게 쫄고 가서 이거 조여드리고 왔어요. 그게 안 조여져 있어가지고. 안 조여져 있었어요. 그게 위로 올라간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커피요? 이게 돌릴 때마다 이게 높낮이 계속 바뀌었던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저도 너무 긴장한 상태니까 돌리는데 뭔가 이상해. 그 어떤 템핑을 느낌? 하는데 이게 레벨링 툴을 썼으면 좀 단단한 그쵸, 어느 느낌이 정도는. 들어야 되는데 네. 약간 살짝 들어갔다 단단해야 되는데 이게 네. 푹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 뭐지 하고 봤더니 막 이렇게 아. 잡아가 드는데 갑자기 딱 분해가 되더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아무것도 아니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사실 내가 막 그렇게 로스팅하고 갔는데 이게 아니라 와 살았다. 네. 만약에 먹었는데 진짜 맛이 아예 이상한 거였으면은 그러면 신뢰가 떨어지는 그렇죠. 거니까. 그래서 되게 걱정을 많이 하고 갔거든요. 근데 그걸 이렇게 네. 조여드리고 그 사장님도 너무 민망하셔가지고 뭐라 했어요? 하하 하면서 청소하면서 제가 이거 안 조여놨나 봐요. 막 이렇게 말씀하시고 근데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네. 또 사람이 하다 보면은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네. 네, 어딘가 문제가 생각하면은 도구부터 한번 돌려요. 진짜 한 번씩 다 돌려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쌓이니까 경험적으로 쌓이는 거니까 네. 이제 그런 걸 체크를 하는 거잖아요. 네. 아 여기도 그럴 수 있으니까 혹시 한번 이렇게 살펴보고 네. 또 알려줄 수 있는 거니까. 네네네. 그게 이제 약간 처음 겪었던 이제 약간 좀 당황했던 좀 재밌었던 네. 약간 컴플레인 많이 배웠죠. 네, 많이 배우고 굉장히 좀 나오면서 집에 가면서도 교훈으로 또 얻을 수 있는 거니까. 네. 그러면 약간 좀 힘드셨던 분도 있었나요? 뭔가 좀 힘들었던? 힘들었던 경우에는 네, 뭐 약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자주 사용하지 않는 장비가 있었어요. 아. 네. 근데 이 경우에도 저도 가가지고 계속 뭔가를 조절하고 막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근데 어떻게든 장사는 하셔야 되니까 뭐 원두량, 바스켓 막 이런 거 다 조절해 드리면서 네. 어찌됐든 장사는 되게 해드렸거든요. 근데 끝까지 못 찾았어요. 아 괜찮은 지점을. 네, 못 찾았는데 이것도 살짝 비슷한 게 그 그라인더에 약간 특이한 점이 뭐 세 판 하나가 네. 이 방향이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이게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를 처음 써본 거기도 했고 잘 모르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비 하셨던 분들이 오셔서 한 번만 체크해 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원두 탓을 자꾸 하시니까 저는 이제 제 문제가 아니라는 걸 제 그라인더까지 들고 가서 다 확인시켜 드리고 제 거는 와. 너무 잘 나오니까 너무 당황스러우니까 이제 한번 확인을 해봐라 그랬더니 이제 그때 돼서야 이제 그 세 판 그거 한번 확인해봐라. 그럼 장비 영향이죠.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거의 제 생각에는 한 10시간은 썼던 거예요. 거기서 한 3번 정도 찾아뵙고. 왔다 갔다 하면서. 왜냐면 저도 원두를 납품하고 이번에 장사 안 되면 답답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계속 집에 와서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지? 해결을 못했으니까. 원두로는 이게 이런 문제가 절대 나올 수 없는데 머신 확인했는데 머신도 전혀 문제가 안 되고 그라인더도 잘 갈려 나오고 근데 분쇄 조절을 하면 뭔가 잘 안 되나? 약간 이런 수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장비를 다 써볼 수는 없잖아요. 그쵸. 물론 자주 쓰시는 장비들 있지만 근데 어디 갔을 때 새로운 장비 만나면은 네. 약간 그래도 조금 처음 만나는 거니까 네, 네, 걔가 이런 특이한 구조가 있으면은 네. 그때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최근에 나오는 신제품 같은 경우에는 기능도 많고 또 자기들만의 어떤 특색을 보여주고 싶어 하기 때문에 좀 새로운 방식을 많이 채택을 하거든요. 그러면 좀 난감한 경우들이 좀 있죠. 물론 이제 뭐 정보를 알아보고 뭐 갈 수는 있지만 써본 건 아니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또 가서 이제 해야 되니까. 네. 그러면은 이제 가시면은 저도 이제 수강생분들 세팅 잡으러 이제 다니면은 처음 만나보는 거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셨을 때 제가 처음 써보는 건데요 이렇게 다 말을 하고 하세요. 그냥 다 얘기해. 처음 써보는 건데. 처음에는 음. 이런 내가 잘 모르는 거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신뢰를 얻지 못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되게 좀 잘하는 척을 많이 했어요. 나 이거 써본 것처럼 네. 이 장비들도. 네, 근데 그래놓고 못하는 게 더 그쵸. 뭔가 버벅대면은. 더 문제더라고요. 네. 그쵸. 근데 보통 사장님들한테도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설명해 드리고 네. 저도 이거 처음 써봤다 네. 해서 뭐 조절하는 방식이나 그래봤자 써본 범위 안에 있는 것들이기 그쵸. 때문에 비슷하죠. 제가 좀 만져보겠다 해서 만져보고 세팅 잡으면 또 잡히니까 네. 맞아. 근데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저희가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럼요. 질문하면은 모르는 게 나와야 되잖아요. 네. 저도 물어봤을 때 모르는 거야 모른다 하거든요. 네. 그리고 물어보겠다. 아시는 분한테. 아는 척하는 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맞아. 아는 척하면 또 걸리니까 무조건. 바로 걸리죠. 진짜 창피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근데 물어봤을 때 그러면은 아는 선에서 대답은 해주고 근데 저도 이거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쌤이 아는 거면은 납품 쪽에 더 관련된 거면은 저도 그럼 물어봐 보겠다 한번. 네. 제가 아시는 분이 그걸 한다. 그럼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전달하는 게 맞아요. 나으니까. 근데 이제 처음에는 저도 약간 있었지만 뭐 지금도 이런 걸 처음 시작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약간 뭔가 이게 모른다 하면은 내가 이제 약간 그 말씀하신 것 신뢰가 좀 떨어지는 네, 것 같고 좀 꿀리는 것 같고 네, 약간 맞아요. 그런 느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건 네. 진짜 공감되는데 나중에는 이제 그게 결국에는
내가 왜 그랬을까? 네. 그냥 모른다 할 걸. 그렇죠. 그게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모르는 상태에서 가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자신도 있다면 사실 커피가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구조 자체는 좀 단순하거든요. 맞아. 그래서 자기를 믿고 모르는 건 확인하고 알려드리면 되는 거죠. 그쵸. 모르는 거 물어봐도 뭐, 아, 이거 뭐, 뭐 눌러야 돼요? 이거 조절하려면? 네. 그거 물어보는 거니까. 뭐, 그쵸. 저거 알려주시면, 아, 얘는 이렇게 하는구나. 생긴 게 좀 달라서 그쵸. 맞아. 버튼 같은 게 좀 다르니까 얘는 뭐 눌러요? 네. 이거니까. 대신에 메커니즘은 똑같으니까. 거의 비슷하니까. 맛을 우리가 잡아가는. 네. 맞아,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은 좀 납품을 하시는 카페들이 여러 군데가 있으시잖아요. 그 중에 조금 이제 좀 긍정적으로, 지금은 좀 힘든 걸 얘기했으니까 긍정적으로 좀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으세요? 제일 긍정적인 경험은 첫 매장을 꾸려서 운영하시는 분께 납품을 하고 같이 좀 고생을 많이 했어요. 뭐 환경도 안 좋고 위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도 좀 자주 겪는 곳이어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중에 가게를 접으셨는데 좀 빠르게 접으셨는데 다시 오픈을 준비하시면서 시작 단계에서부터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처음 다시 시작할 때. 네, 그래서 그분하고 연락을 하고 뭐 이것저것 정보 교환이나 할 때 사실 그래 내가 그렇게 나쁘게 한 건 아니구나. 다시 찾아주시는 분들이 있는 걸 보면 내가 그래도 신뢰를 준 것 같다. 뭐 이런 생각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뿌듯하고 지금도 이제 그분하고 뭔가 할 때는 굉장히 이제 제가 오히려 좀 더 좀 이렇게 많이 해드리는 편인 것 같아요. 거의 같이 이제 뭔가 처음에 시작할 때 하셔가지고 맞아요. 그리고 그분도 뭔가 조금 힘든 거 겪은 다음에 네. 다시 찾아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쵸. 진짜 감사한 거잖아요. 뭐 말로 뭐 고맙다 보다 그런 것들이 훨씬 더 그렇죠. 다시 찾아줬다는 게 그때 신뢰를 이제 만들었고 그쵸. 만족을 충분히 하셨다는 거니까 그런 경우들이 기억에 진짜 많이 남는 것 네, 같아요. 맞아요. 저도 물론 새로 찾아주시는 수강생분들도 진짜 감사하지만 그 재등록을 해주시는 거죠. 네. 또는 이제 잠깐 다른 일을 하셨다가 나중에 다시 연락을 주셔가지고 뭐 쌤이 요새 이거 새로 배우고 싶다 네. 하실 때가 가장 뿌듯한 것 같아요. 진짜 맞아요. 마음이. 새로 오시는 분들은 이제 제가 어떤 마케팅이나 알려줘서 이제 와주셔서 감사하지만 해주신 분은 저한테 제 수업을 듣고 만족했다는 거니까 그 신뢰가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남는데 대표님도 이제 다시 찾아주신 그 카페가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하신 것 같아요. 네. 이제 원두 선택을 앞두고 계시는 예비 카페 창업자분들이나 네. 또는 이제 원두를 좀 변경을 해야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잖아요. 카페를 운영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될 만한 조언이 있으실까요? 제가 이거를 네. 생각을 해봤는데 네. 자기 자랑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게. 네. 그래도 뭐 어필도 괜찮고 진짜. 그래가지고 어필도 괜찮아요. 네, 굉장히 민감했는데 네. 여태까지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했던 얘기들이 네. 제가 생각해는 제 자랑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음. 제가 계속 일을 하면서 많이 경험했었던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그리고 소통에 대한 부분들 네. 제가 교육도 했었고 지금도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교육을 하면서 이제 사람과 어떤 대화를 어떻게 이끌어 갔었을 때 그리고 이제 이 고객이 어떤 궁금증이나 어떤 것들을 필요로 하는지를 나름 잘 체크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뭐 제 커피를 드셔보시고 맛이 좋아서 뭐 선택하시는 것도 좋지만 네. 매장을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좀 우려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고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네. 그때 연락을 주시면 제가 힘 닿는 대로 최대한 응대해 드릴 거니까 언제든 뭐 연락 주시면 되고 뭐 새벽은 안 되는 언제든 그쵸. 연락 주시면 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응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말씀해 주셨던 내용들 전부가 어쨌든 저는 가장 조금 감명 깊었던 게 그 소통하는 내용 네. 그게 가장 감명 깊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어쨌든 주 사업은 지금 납품이시다 보니까 그 거래처분들이나 이제 끊임없이 계속해서 잘 소통을 하시고 또 이제 그게 피상적으로 그냥 소통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분들이 어떤 문제를 겪고 있는지 네. 그걸 파악을 하신 다음에 그거를 해결을 최대한 해주려고 노력을 하시는 네.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뭐 어떤 커피 맛이나 가격대도 분명 우리가 중요하지만 품질적인 부분도 그런 사후관리적인 부분이 저는 진짜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결국에 카페라는 거는 내가 이 매장에서 어떤 이미지를 전달할까가 가장 중요한데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런 게 너무 이 프로파일 로스터스의 장점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계속해서 잘 전달을 하시다 보니까 거래처분들도 다 느끼시지 않을까. 그리고 새로 이제 납품을 받으실 분들한테는 이거를 저희가 잘 전달을 해가지고 소통 잘 해주실 테니까. 네, 그럼요. 네. 그리고 네, 괜찮지 맛이 않을까. 없다는 얘기에 되게 겸허합니다. 네, 굉장히 뭐 그쵸. 굉장히 겸허하기 네. 때문에
계속 해결해야 될 문제니까. 그렇죠. 제가 해결해야 될 거고, 그리고 사실 모든 분들한테 어필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맞아요. 조금이라도 취향이 맞으시다면 네. 찾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생각보다 길게 했는데 네. 너무 인터뷰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